한반도와 멀리 떨어진 중국 남부의 한 지방에는 백제마을, 백제형, 백제호 등 옛 백제의 식민도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은 백제 흑치 상치 장군이 바로 이곳 출신이며 오늘날까지 범은 열매를 씹어치아가 검게 변하는 풍습이 있어 이 백제 마을의 원주민들은 검은 치아를 의미하는 흑치상지의 후손이며 백제 식민도시의 후예들이 여전히 이곳에 남아있다는 학계의 탐구가 있은지 벌써 수십일 년이 다 돼갑니다. 이곳은 바로 한국과 아주 멀리 떨어진 홍콩과 베트남 사이의 광시 정족자치구입니다. 메이저 학회에서는 이곳에 남아있는 백제라는 지명이 그저 우연의 일치일 것이라고 가볍게 넘겼으나 최근 이곳에 나타나는 원주민들의 풍습이나 언어적 특색이 놀랍도록 한국과 일치하다는 것이 학계에 알려지면서 거대한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어 2015년도부터는 이들 지역에 거주 중인 소수민족에 의한 무장 독립 시도의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인들이 옛 백제의 통치령이었던 백제현 백제인 마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전략집이 구글 지도에서 백제형이라는 단어를 치면 일본의 일부 도시들과 함께 중국 남서부의 류저우시 중심부가 검색됩니다. 2015년 이곳에서는 광시장족 소수민족 청년 한 사람이 이곳에서 정부에 대항하여 폭발물질을 시가 시내에 터뜨리며 독립의 의지를 날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당국에 의해 은폐될 뻔했으나 광시장족 자치주라는 중국 최대의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홍콩 시위와 연계한 분리독립 시위가 일어날 것을 중국 당국은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놀랍도록 한국과의 인연이 깊습니다. 한국은 신라시대의 계림을 경주로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에서도 계림이라는 카르스트 제형의 명승지가 남아 있습니다. 한초는 다르지만 어감이 유사합니다. 성스러운 숲이라는 뜻으로 닭과 관련된 귀말지의 탄생 설화로 한국에서는 신성한 수원성과 관련된 지명에 게임이라는 지명을 붙이며 일부 학자들은 고구려의 터전이었던 길림 역시 계림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란 해석을 내놓습니다. 놀랍게도 광시 정족 자치주에서도 계림이라는 지명이 남아있으며 2006년부터는 한국 메이저 역사학계에서는 두 곳이 인근의 백제현, 백제호, 백제와 관련된 지명이 있는 곳에 대해서 집중 경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동북 공정 이후로 중국 당국에서는 이 마을 인근의 거대한 교통망을 뚫어 백제와 관련된 흔적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거대한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이제 백제라는 지명이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뿐 아니라 이곳은 묘족이라는 한국어와 동일한 문법 구조에 유사한 언어 구조를 갖고 있는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의 소수민족이 바로 이 지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고 또 티베트 쪽의 잠족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트는 한국어와 유사한 언어 구조이며 한국어와 비슷한 단어도 많습니다. 한국어와 비슷한 단어로는 두부는 좁고 간장은 지롱 할아버지는 할배 할머니는 할매 그와 큰정치 밥 먹었나는 밥 모은다. 밥 먹으라는 밥무라 맛있다는 맛이다. 변소는 통시 등 한국어와 거의 동일한 사실 선지방어에 속하는 언어로 알려져 있어 거대한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어보다 한국어와 더 유사한 특색이 있는 언어가 바로 티베트 계통의 언어로 바로 이 백제 관련된 지명이 많이 나오는 광시정족 자치주에서 이러한 언어가 사용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광시정족 자치주는 한국 학계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2014년 홍콩 우산혁명이 일어난 이후로부터 2015년에 광시 정족 자치주 류저우시에서 폭발 사건이 일어나 아파트 건물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초 중국 당국은 단순한 가스 폭발 사고로 마무리 지으려 하였으나 중국 공안 당국은 분리독립 세력이 소행이 아니라고 부랴부랴 언론 통제가 일어난 바 있습니다. 티베트 자치주 내몽골 분리독립 대만 문제 홍콩에서의 민주화 운동 신장 위구르의 무장투쟁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중국에서
광시 정족 자치주에서도 무장투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연달아 소포 등을 활용한 폭발 사건이 일어나면서 광시 정족 자치주에서도 분리독립 조짐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매년마다 수만 명의 인명피해를 낳고 있는 대규모 홍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 중앙당국에 대한 불신이 주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중앙당국에서는 부랴부랴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할 홍콩과 광시 정족 자치주 내륙을 연결하는 초대형 운하개발 사업을 중국 역사 1000년 만에 시동을 걸고 나서고 있고, 또 대규모 수리시설 확충을 통해서 홍수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을 최근에서야 부랴부랴 천명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중앙당국에서는 이러한 거대 토목 사업에 쏟아부을 예산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그나마 경기를 유지하고 있던 부동산 경기는 거품이 확 식어버린 상황이고, 전국에는 수천만 채의 집들이 텅텅 비어버릴 뿐 아니라 중국 최대 부동산 건설 기업인 헝다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이러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난과 물난리 그리고 계림과 같은 유명 관광지를 통해 먹고 살던 현지 주민들은 2020년 발생한 세계적인 질병 사태 이후로 관광객 유입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져 버리자 광수정족 자치지구의 지방 경제는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역 내에서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이 높아지고 부분적인 무장투쟁 움직임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광시 정족 자치주가 분리독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더더욱 이 한국의 지정학적 개입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해당 일대가 아무리 백제의 예식민 영토였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한국에서 개입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티베트처럼 뒤에 인도라는 거대한 세력이 있어서 배후에서 지원해줄 외세 세력과 접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그럴 만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입니다. 광시장족 자치주의 분리독립을 바라는 것은 다름 아닌 베트남입니다. 그동안 베트남은 중국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심지어 1979년에는 중국과 베트남이 광시 정족 자치주와 베트남 국경 사이에서 대규모 무력 충돌이 빚어진 바 있으나 베트남의 강렬한 저항으로 베트남이 승리를 한 바 있고, 다시는 중국이 베트남 영토를 침략하지 못하는 계기가 됐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령 해상 영토였던 파라셀 군도에 중국에서 대규모 인공섬을 만들어버린 후 전략 폭격기까지 배치하며 베트남의 해상 영토를 강탈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베트남의 유명 관광지이자 베트남의 제주도처럼 여겨지는 섬인 푸코 바로 뒤에 위치한 캄보디아의 항구에 대규모 중국 군사기지가 건설될 조짐이 보여지자 베트남은 현재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베트남은 심지어 최근 베트남 근해에서 중국과 호주 간에 발생한 쇠가루 사건, 즉 중국이 정찰 중이던 호주의 P-82 초계기에 쇳가루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하자 베트남 국방당국은 호주의 편에 서서 중국의 남중국 해에서의 활동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할 뿐 아니라 IP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적극 참여할 모습을 보이면서 친서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광시장족 자치주는 오랜 기간 베트남 대해 일국의 영토였던 지역으로서 일부 베트남 국수주의자들로부터는 이 지역을 마치 한국인들에게 만주와 같은 수복해야 할 고토처럼 여기고 있는 상황이고, 청나라 말기에도 이곳에서 청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린 사건이었던 태평천국의 난이 광시장족 자치구에서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최근 들어 해당 자치구 내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폭발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 당국은 유심히 해당 지역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베트남과 중국 사이는 매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서사군도를 중국이 무력 점거할 뿐 아니라 베트남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자체를 중국이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 베트남의 갈등은 한국과 중국과의 갈등 그 이상의 상황인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이전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베트남이 서방과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고 미얀마 문제에 있어서도 동남아시아에서는 보기 드물게 이례적으로 군부를 규탄하는 입장으로 바뀌어버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베트남의 이에꼬토처럼 여겨지는 광시성족 자치주의 분리독립 문제의 완충지대와 문제가 국제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백제의 고토를 근거로 한국 측에서도 국제 문제에 있어서 개입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 그동안 남중국 해에 있어서 끼어들 만한 이권이 마땅치 않았는데 만약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해당 지역이 국제 분쟁 지역이 된다면 한국이 부분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감사합니다.